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내렸습니다. 종합, 코스닥, 선물 유화물까지 모두 내렸습니다. 선물이 음봉이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서 쉽게 수습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나 조정을 하락을 하냐가 문제인데요. 그것들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에 미증시 목요일자 5월 16일자 증시는 다우와 나스닥은 올랐고 S&P 500 선물은 내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HFR, 클래시스, 삼진입니다. 이 종목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이평선이 정배열인 것들 중에서 상승폭이 큰 것을 골랐습니다. 그럼 분석을 할 텐데, 분석을 하기 전에 저는 우선 주지표들을 분석합니다. 주지표란 거래량, 이평선, 일봉을 얘기하는데요. 이 주지표 외에도 보조지표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것은 차차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주지표로 세 가지 종목을 분석하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장대 거래량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장대 양봉이 또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라고 있는데 HFR은 다릅니다. 이것은 장대 양봉이 아니라 도지, 즉 샛별이 떴습니다. 이거는 추세 반전의 시그널인데요. 상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추세 전환이라 하면 하락일 텐데요. 그것은 차차 분석하기로 하겠습니다. 클래시스 역시 장대 거래량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장대 거래량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한 것인데요. 예, 긍정적입니다. 삼진도 두 차례의 장대 거래량 때문에 두 개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첫 번째 양봉은 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덜한데요. 어쨌든 오늘 발생한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삼진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삼진도 그 상승폭을 보았을 때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평선들은 보시면 정배열 상태입니다. 이평선 정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들이 아래의 장기선 위로 올라갈수록 단기선들이 쌓여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121선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 차곡차곡 61선, 21선, 11선, 5일선들이 이어서 쌓여 있으면 그걸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래에 단기선이 있고 위에 장기선이 있다면 그것은 이평선 역배열이 됩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건 세 종목 모두 다 상승세고 그로 인해서 이평선 정배열이 나타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세 종목의 주지표를 보면 세 종목 모두 다 긍정적이고 강세장의 상승장까지 겹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PNF 차트인데요. PNF 차트를 가지고 목표가를 구했고 그 목표가를 쓰겠습니다. 이것입니다. HFR 26,000원, 클래시스 23,000원, 삼진 12,800원이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목표가를 구하는 방법은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진을 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의 마지막 그 PNF 피겨 앤 포인트 앤 피규어가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가격이 6,699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붙이고 몇 개냐면 10개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피규어 포인트 앤 피규어가 있습니다. 10개 곱하기 한 칸 값이 여기 안 나왔는데요. 203입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곱하기 3칸 전환이 곱하기 3입니다. 하시면 12,789원인데 반올림을 해서 12,8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뭐냐면요, 투자 의견입니다. 삼진은 투자 의견이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외면한 거죠. 그래서 12,800원이라고 하는 PNF 차트가 보이는 목표가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다음 클래시스는 그래도 꽤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가격이 13,550원인데 목표가가 7,700원입니다. 잘 나온 것도 하나금융투자에서 15,900원을 목표가로 제시했는데요. 그 바로 아래에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13,550원. 그래서 클래시스를 분석한 목표가도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물론 최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15,900원은 유의미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해드린 23,000원이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HFR 목표가가 4,000원이랍니다. 지금 현재가가 18,800원이거든요. 말이 안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PNF 값에 따른 목표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추이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삼진은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표가가 12,800원인데요. 어쨌든 현재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투자 의견이 없고, 이거는 금방 본 것처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투자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일단 이것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뭘 보냐면 영업이익 증가율 꽝, EPS, BPS 다 무시하고요. ROE도 꽝, 부채 비율은 좋습니다. 유보율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보율이 어떻게 변할지 잠시만요. 저희 뭘 보냐면 목표가를 봐야 되는데 현재가를 봐야 되거든요. 삼진이 8,730원에 12,800원. 이제 고평가되어 있고,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삼진은 현재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업이익 증가율, 그리고 ROE, 부채 비율, 유보율 등등을 고려해서 목표가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목표가는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아니, 목표가 현재가가
현재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2,800원. 예. 다음 넘어갑니다. 클래시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헤맸는데 삼진의 그 고평가보다 더 심한 초고평가입니다. 초고평가. 그러니까 내 재무표상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보다 훨씬 높은 목표가가, 아니 현재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액면가 100원짜리인데 이거를 5천원짜리 환산하면 60만원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종목이 그 정도 좋으냐가 문제인데요. 재무표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스는 아주 초고평가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FHR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 종목 다 현재 고평가되어 있고, 특히 클래시스는 완전 초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겠는데,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주가라는 게 원래 더 가고, 더 멀리 가고, 더 높이 가고, 본질 가치보다 항상 높게 간다고 하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반대로 떨어질 때는 목표가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고, 지지선도 뚫고 내려가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HFR과 클래시스 삼진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돼버린 겁니다. 목표가보다 또는 현재가로 그러니까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추정치보다 훨씬 더 높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HFR과 삼진은 고평가되어 있고, 클래시스는 거기에 더 가서 초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몇 가지를 더 봅니다. 뭐냐면 차트 중에서 역시계 곡선을 봅니다. 역시계 곡선 FHR 현재 매수 시그널이고요. 클래시스도 매수 시그널이고요. 삼진도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역시계 곡선으로 본 세 종목은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 매수 시그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가 되겠죠. 고평가라고 놀려드지 마라, 난 더 갈 것이다. 이게 바로 세 종목의 오늘의 현재입니다. 다음은 삼성전환도 보겠습니다. 상승했고요. 삼진, 클래시스도 삼성전환도 상승이고요. FHR도 삼성전환도 상승입니다. 근데 이거 뭐랑 같이 봐야 되느냐, MACD와 같이 봐야 합니다. MACD 상승 중이죠. 아니, 상승 중은 아니고 하락하는 중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상승의 시작이란 얘기죠. 그 다음 클래시스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예. MACD 상으로는 세 종목 다 상승 추세에 있고요. 삼성전환도 함께 본 결과로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세 종목은 다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빼먹고 넘어갈 뻔했는데, 이게 왜 이런 그래프가 나왔느냐, 이런 차트가 나왔냐면은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100원짜리를 5주씩 합쳐서 500원짜리 한 주를 만드는 액면 분할을 하는 까닭에 이런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거래를 만들어서 이런 일봉이 만들어졌는데, 그 뉴스에 의하면 최소한 30%의 액면 병합을 한 이후에 30%는 더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액면 병합을 하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액면 분할로, 액면 병합으로 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 특히 동종 업종 경우가 동종 업종의 다른 주식들이 거의 30%가 올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다른 업종의, 아니, 같은 업종이죠.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3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HFR 이 종목은 액면 병합으로 거래 정지 기간이 있었고, 오늘 처음으로 액면 병합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를 해서 이런 도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전해드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아무리 다른 무엇을 참고했더라 하시더라도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즉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필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하는 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하였습니다.